2030년부터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전기차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의 핵심인 2차전지 관련 주식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 ETF는 총 3개인데요. 각 ETF마다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차이점을 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도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이번 영상은 ETF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ETF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룰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내의 2차전지 관련 ETF는 총 3개가 상장되어 있어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그리고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이렇게 3개인데요.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코덱스 2차전지, 타이거 2차전지, 그리고 타이거 뉴딜 이렇게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현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코덱스 2차전지와 타이거 2차전지는 2018년 9월에 상장했고 타이거 뉴딜은 작년 10월에 상장했어요. 그래서 타이거 뉴딜의 운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요. 하지만 3개의 ETF 모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거 뉴딜이 가장 최근에 상장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시가총액인데요. 코덱스 2차전지가 5,323억, 타이거 2차전지가 4,427억, 타이거 뉴딜은 4,264억 순으로 코덱스 2차전지가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적고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의 ETF 모두 준수한 규모라서 이 차이가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거래 금액인데요. 거래 금액이 너무 작으면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 금액은 코덱스 2차전지가 다른 두 ETF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코덱스 2차전지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코덱스 2차전지가 규모도 크고 거래 금액도 가장 큰 ETF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타이거 뉴딜이나 타이거 2차전지의 거래 금액이 작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주목받는 만큼 거래 금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서 거래 금액의 차이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는 타이거 2차전지가 0.5%로 가장 높았고요. 코덱스 2차전지는 0.45%, 마지막으로 타이거 뉴딜은 0.4% 순서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3개의 ETF가 똑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 보수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게 낫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3개의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뉴딜의 보수가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차이도 크지 않고요. 지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저렴한 보수 때문에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배금인데요. 타이거 뉴딜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분배금을 지급한 이력이 없고요. 작년에 코덱스 2차전지는 60원, 타이거 2차전지는 35원의 분배금을 지급했어요. 수익률로는 각각 0.32%, 0.2%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분배금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운용기간, 시가총액, 거래대금, 보수, 그리고 분배금 이 5개의 부문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3개의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서로 다른 만큼 투자하는 기업이 많이 다르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2차전지 ETF를 보통 테마형 ETF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전지라는 테마를 두고 이와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예요. 이런 ETF의 장점은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은 예상이 되지만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을 때 그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될 것 같고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LG화학에만 투자를 하자니 뭔가 불안하죠.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로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지 보통 투자자들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모아준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테마형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내 돈이 투자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200 ETF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한 기업 200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종목 리스트를 보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오늘 세계의 2차전지 ETF의 투자 종목을 보시면 아마 모르시는 기업들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ETF로 투자하는 모든 기업을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한 ETF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ETF 3개는 투자 종목의 구성이나 비중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ETF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종목수인데요. 코덱스 2차전지와 타이거 2차전지는 총 24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타이거 뉴딜은 총 1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2차전지 관련 3개의 메이저 기업인데요. 이렇게 ETF마다 투자하는 종목수가 다르다 보니 이 3개의 메이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달랐어요. 타이거 뉴딜은 78%, 코덱스 2차전지는 51%,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는 34%였는데요. 타이거 뉴딜에서 3개의 메이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이렇게 특정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다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3개의 기업의 주가 흐름에 따라 ETF의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3개의 기업은 이미 다른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 투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 다음은 코스피 상장기업 그리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투자 비중인데요. 코스피 시장의 상장 요건이 코스닥 시장보다 훨씬 까다롭고요. 코스피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어요. 코스피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ETF도 이번에도 타이거 뉴딜이었어요. 코스피 기업의 투자 비중이 94%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코덱스 2차전지로 71%였고요. 마지막으로는 타이거 2차전지가 66%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비교해 볼 내용은 대기업 투자 비중인데요. 보통 시가총액이 1조가 넘으면 1조 클럽이라고 할 정도로 시가총액 1조는 상징성이 있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 작다의 기준을 이 1조라고 봤고요. 우리가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에만 투자를 하듯이 이런 시가총액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이거 뉴딜은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의 투자 비중이 100%였어요.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는 89%, 타이거 2차전지는 88%로 코덱스 2차전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이 세 개의 ETF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세 개의 메이저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코스피,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타이거 뉴딜의 컨셉이 가장 명확했습니다. 세 개의 메이저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규모가 큰 코스피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ETF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종목수가 적고 메이저 3개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뉴딜과 가장 반대의 컨셉을 가진 게 타이거 2차전지였는데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의 투자 비중이 셋 중에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는 타이거 뉴딜과 타이거 2차전지의 중간쯤인데요. 그런데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ETF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거래 대금도 가장 컸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ETF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ETF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는 타이거 뉴딜이 가장 좋은 ETF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성과도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작은 기업이라도 제2의 LG화학으로 성장을 한다면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ETF의 성과는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ETF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 ETF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존의 제 구독자님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타이거 200 ETF와 타이거 탑10 ETF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이 두 개의 ETF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최근에 2차전지 ETF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테마형 ETF에 투자하실 때는 중복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200 ETF와 타이거 탑10 ETF에서 2차전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을 확인해 봤는데요. 타이거 200 ETF에서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이 8.2%를 차지하고요. 타이거 탑10은 18.5%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미 2차전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여기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많이 고려하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비중까지 합치면 타이거 200 ETF는 46.2%, 타이거 탑10은 60.5%였어요. 그러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2차전지 관련 ETF를 이 기존의 ETF의 투자 금액만큼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2차전지 관련 기업이 과반 이상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 산업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내 투자 수익률도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를 먼저 인지하신 후에 투자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